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오늘은 국제유가 그리고 미국 경제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 즉 GDP가 감소하면 경기 후퇴의 신호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나 미국 시장은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한 기사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 미국 분기 성장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시장의 주요 지수는 상승 출발하면서 동요는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GDP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지만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거시경제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마이너스 1.4%를 기록한 1분기 GDP 성장률은 신호가 아니라 잡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1분기에 기록된 마이너스 성장률은 경기 후퇴의 신호가 아니라 착시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지난해 4분기에 미국 경제가 6.9%나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이 심화했죠. 그러자 도소매 업체들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은 각종 부품과 원료를 사들이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GDP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고를 채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설 필요성이 사라졌죠. 따라서 기업들의 재고 수요 감소는 GDP 성장률을 1%포인트가량으로 줄이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을 3.2%포인트나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되는 1분기 무역 적자도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이 늘어났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쪽의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1분기 무역 적자에 대해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의 무역 수지는 2분기나 3분기에는 성장률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분기 GDP의 하락세와 달리 미국 경제가 여전히 회복세라는 입장을 밝혀줬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도이치방크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본격화할 경우에는 내년 말부터 24년 초까지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오늘 정유주들의 흐름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유가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독일의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더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에 반응한 겁니다. 독일은 대체 공급처를 찾을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EU 조치에 더는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죠. 다만 독일이 반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만약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러한 결정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주는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한 가스 공급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처럼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에너지 지배력을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 공급을 놓고 광란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은 유럽 천연가스 시장뿐만 아니라 휘발유나 디젤과 같은 상품까지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난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 정유주들의 흐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